이 신발은 제대로 된 메이드 인 이태리. 안녕하세요.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리뷰하는 나른이키입니다. 최근 결막 출혈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한동안 못 찍었는데 이제 눈이 거의 다 나와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기다렸던 리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발, 디아도라에서 나온 아토모 V7000 버전 2입니다. 디스클레이머입니다. 이 신발은 디아도라 코리아에서 보내졌습니다. 하지만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서는 없었습니다. 100% 제 견해입니다. 그럼 이 신발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디아도라는 이태리 브랜드입니다. 1948년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40대, 50대 분들은 축구를 하셨으면 이태리 축구와 두 브랜드를 기억하실 겁니다. 바로 롯또랑 디아도라였습니다. 하지만 롯또랑 디아도라는 가성비 축구화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. 그 두 브랜드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디아도라에서 이런 러닝화를 만들었습니다. 어느 정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러닝보다는 축구화로 유명했던 이 브랜드, 과연 제대로 된 러닝화를 만들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사이즈입니다. 사이즈는 무조건 업 하셔야 됩니다. 이 신발의 사이즈가 상당히 다릅니다. 미국 사이즈, 한국 사이즈, 유로 사이즈 전부 다 맞지가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50에서 255를 신는데 이 신발은 260을 받았습니다. 그만큼 신발이 작게 나왔습니다. 평소 신는 신발보다는 최소 반업을 하시고 한업까지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한 사이즈를 업했다 보니까 러닝화로 신었을 때 조금 공간이 있었지만 일상용으로 신기에는 신고 벗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. 꼭 이 신발은 사이즈 업 하시기를 추천합니다. 어퍼입니다. 어퍼는 보다시피 이 신발은 헤리티지 90년대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비슷한 디자인으로 뉴발란스 990 시리즈 그리고 아식스의 젤 NYC가 있습니다. 그런 신발들은 러닝화보다는 좀 더 레트로 감성이 들어간 신발입니다. 그래서 퍼포먼스 러닝화로서는 조금 부족한 신발이 아닌가 싶습니다. 반면에 이 신발은 퍼포먼스 러닝화로서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. 메쉬 어퍼가 되어 있고 통기성이 보다시피 잘 되어 있습니다. 카보나급의 통기성은 아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메쉬 잘 되어 있고요. 요즘 러닝화답게 얇게 나왔습니다. 힐 패딩 충분하고 힐 스트럭처 완전 단단합니다. 이 어퍼의 스트럭처가 정말 좋을 뿐만 아니라 리플렉티브 소재랑 모든 것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디자인은 언급 안 하는데 Made in Italy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발은 러닝화 치고서는 이런 디테일이 정말 좋습니다. 심지어 끈조차도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. 다만 데일리 트레이너다 보니까 이 혀가 조금 얇고 짧은 거는 살짝 아쉽습니다. 무게를 줄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혀 같은 경우는 조금 패딩이 들어간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. 이 어퍼의 디자인이나 통기성, 편함은 데일리로서 완전 합격이었습니다. 살짝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 인솔을 보면 이 쿠션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. 신발의 풋패딩도 이 호카처럼 안에 엠보싱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쿠션이 좋은데 이 인솔 자체가 통기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어퍼에서 오는 통기성은 나쁘진 않았지만 발바닥은 조금 덥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. 그거 외에는 이 신발의 어퍼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. 또한 레트로 감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스웨이드 좀 무겁지만 디자인을 위해서 스웨이드 아코 덧댐이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내구성 면에서는 걱정 없이 잘 오랫동안 신을 것 같습니다. 밑솔입니다. 밑솔은 EVA 소재입니다. EVA 소재인데 상당히 가볍습니다. 이 EVA 소재의 느낌은 호카에 들어간 EVA 밑솔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. 즉 높은 스택 하이트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푹신합니다. 반발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반발력보다는 좀 더 푹신한 느낌의 편안한 착화감, 라이드를 제공합니다.
힐 드롭은 요즘 추세에 맞춰서 10mm 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5mm로 나왔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90 시리즈나 젤 NYC 이런 레트로 신발들은 여전히 높은 힐 드롭을 사용해서 러닝으로는 좀 불편하고 오히려 딱 워킹용으로 괜찮다면 이 신발은 확실히 요즘 미드풋을 달릴 수 있도록 힐 드롭까지 낮춰졌습니다. 이 신발을 신고 달렸을 때 느낌은 느린 페이스에서 특히 조깅 페이스에서 가장 편했습니다. 물론 워킹용으로도 정말 좋았고 다만 빠른 페이스, 템포 페이스로 나온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기대치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걷거나 조깅하는 이런 편안하게 신기에는 최적화된 신발입니다. 앞쪽에 락커도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. 완전 락커까지는 아니지만 유연한 것보다는 좀 더 뻣뻣합니다. 요즘 러닝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가지고 출시되었습니다. 확실히 쿠션도 데일리용으로는 딱 적당했습니다. 아웃솔입니다. 아웃솔은 요즘 러닝화답게 무게를 줄이고자 고무 아웃솔을 많이 뺐습니다. 나름 트랙션이 나쁘지 않는 아웃솔을 사용했습니다. 상당히 얇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접지력이 안 좋거나 미끄러지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최상급의 아웃솔의 그립감이나 내구성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이 신발의 무게 놀랐습니다. 264G 기준 255g 정도였습니다. 255g 정도면 오히려 적당하거나 살짝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. 그렇지만 이 신발 어퍼를 보시면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. 이 신발의 디자인을 위해서 레트로 감성을 위해서 이런 무거운 소재들이 들어가는 것 치고서는 255g이면 정말 가볍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 사이즈 기준으로 990 시리즈는 300g이 넘어갑니다. 무려 50g 이상이 더 가볍습니다. 요즘 나오는 데일리 트레이너를 보면 딱 적당한 무게이지만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생각했을 때는 무게는 생각보다 놀랐습니다. 총평합니다. 이 신발은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. 스타일 러너 어느 정도 디자인을 보시고 뉴발란스의 990이나 아식스의 젤 NYC 이런 제품들을 좋아하신다면 저는 이 신발을 확실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그런 신발보다 워킹뿐만 아니라 러닝용으로서 이 신발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낫습니다.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. 그러나 완전 퍼포먼스 러닝화 데일리 트레이너를 보면 적당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. 이 신발이 메이드 인 이태리인 만큼 가격이 비싸고 30만 원이 넘어갑니다. 30만 원이 넘어가는 러닝하면 우리의 기대치는 카보나급입니다. 하지만 이 신발은 데일리 트레이너인 만큼 카보나의 퍼포먼스는 절대 보여주지 못합니다. 신발의 디자인, 이런 레트로 감성을 가진 신발이 데일리 트레이너로서 정말 신을 만한 신발은 맞지만 그 감성에 30만 원을 주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진짜 외국에 여행 다니거나 해외 출장 갔을 때 신발 하나로 모든 것을 하려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밖에서 신고 다니고 또한 러닝까지 다 복합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 신발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순수하게 러닝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30만 원이 넘는 가격은 선뜻 구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신발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었고 와이프가 제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. 진짜 이 뉴발란스 990 젤 NYC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그런 분들께는 제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30만 원이 넘는 데일리 러닝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감성을 위해 투자를 하실 수 있나요? 아니면 그 돈이면 카보나로 가실 건가요?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진짜 이쁘긴 이쁘고 데일리 하러는 완벽해. 근데 역시 가격이 문제야. 가격이.